바람직한 것은 이름이 꼭 행정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 부처 행정기관은 다 함께 그곳에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장차 그것은 가다 행정도시가 가다가 어물어물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부의 중요한 입법기관, 사법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나머지 입법행정기관들은 다 세종시로 그렇게 앞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정부 의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데일리팜 기자님의 질문. 네, 그렇습니다. 네. 데일리팜의 홍대업 기자입니다. 저는 보건의료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처방전 공개로 인한 환자의 알 권리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전체 의료비 가운데 약제비가 매해 29% 이상 차지하는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이고 국민 부담도 동시에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의약품 선택권을 매개로 한 리베이트도 이제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 대통령께서는 지난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내거셨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료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 조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제비 증가가 전부 의약분업 때문에 29%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전체가 의약분업 때문에 증가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한 일이죠. 약효가 동등하다면 의사가 특정 회사의 약품을 지적하는 것보다 효과가 같은 약을 어떻게 하더라도 효과가 같은 약을 지어서 같은 효과 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 이제 약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한데 이것이 지금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이걸 하려면은 약효 동등성 검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검사를 거쳐야만이 대체 약품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다른 것을 함부로 서면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A 회사 약품과 B 회사 약품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계속 검사하고 증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와장창 할 수는 없고 정부 기관이 이것을 계속 검사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조제 가능한 품목수로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또 한국의 과급병이 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적당하게 봐줘버렸단 말이죠. 나무집 담장을 뛰어넘어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확실하게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성적 아닌 걸 지우고 성적 좀 올려주는 거, 이 검사 결과에 숫자 하나 고치는 거, 이런 거 좀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문화가 아직도 좀 잔존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기관의 신뢰, 이런 것이 이제 쌓이도록 노력하면서 이렇게 가면 한꺼번에 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다져가면서 그렇게 발전해가는 것이 사회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간호진단이라는 말을 넣느냐 넣지 않는, 간호진단이라는 말을 쓰냐 안 쓰냐 하는 이게 지금 사실은 핵심이 아니고 결국 국민들의 의료 진단 과정에서의 알 권리라든지 또는 어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권리를 좀 더 향상시킨 것입니다. 다른 공직사회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국민의 권리를 계속해서 확대시켜 왔거든요. 근데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도 국민들의 권리를 좀 이제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지금 우리가 시골 있는 의사들은 그래도 명망 있는 의사 한번 만나려고 서울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와야 되는데 의사가 요일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소위 다른 병원에 말하자면 순방 진료를 할 수도 있게 함으로써 저 시골 사람들도 서울에 훌륭하신 의사 진찰도 한번 받아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넓히는 게 핵심인데, 간호진단이냐 아니냐 이런 아주 기술적인 논쟁에 들어가 버려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기술적이라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간호진단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건지, 진짜 쓰면 의료 실행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전문적 영역이라서 제가 이것은 앞으로 전문가들이 좀 더, 기왕에 갈등이 생겼으니까 전문가들이 좀 더 판단해보고, 또는 타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건강진단 의사의 몫이죠. 안전진단 이건 기술자의 몫이죠. 또 무슨 증시 경제진단도 하죠. 경기진단 이건 경제학자가 하는 몫이고, 간호사는 뭐 간호진단 하는데 그럴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의사가 그래도 사람 진단하는 건 다 의사가 한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문제는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또 실제로 제가 어떤 실력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죠. 되게 의견이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전문가들이 이런 토론, 타협 이런 과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 분야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긴 말씀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네. 제가 마무리 말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플로우에서 빨간 마우라 매신 부인께서 손을 드시는데 말씀하시고 싶다는 뜻인가요? 제 마지막 말씀을 저분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뭐.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대구에서 온 데일리안의 다경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 지지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개헌에 대해서는 동기나 시기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많은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재는 개헌이 안 된다는 반대 여론도 역시 70% 가까이 된다는 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정치적 행위라는 게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정치적 행위라는 게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돼야지만이 주동력이 생기고 또 엔트로피도 생기고,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진위도 담론도 생성이 되는데,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주동력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야당이 생각하기에는 저 양반이 또 어떤 다른 자기 정치적 목적을 숨겨놓고 업무를 꾸미는 게 아닌가, 그게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기 싫다라는 그런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걸 한 말씀을 드리고요.